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관한 정치적 입장차를 없애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호소를 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었다는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문제를 언급한 것부터 살펴보죠. 미국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마다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백악관 최고 의학 고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걱정해야 한다. 지난 일요일 ABC 디스위크에 출연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칠 델타 변이 끔찍한 것임에 틀림없다라면서 이것은 엄청난 전염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현재 델타 변이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속속 접수가 되는데 이 백신을 맞아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백신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파우치 소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백신들이 델타 변이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접종률을 최대로 또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일부 여론들을 종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백신 접종을 꺼린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조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 그리고 불신 때문에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런 정치적 행동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초기 때부터 매우 문제였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해 정치는 논외로 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라면서 정치적 분열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이러스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파우치 소장이 백신에 관한 정치적 분열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사항인가요? 접종률을 주별로 살펴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접종률이 높은 곳은 대개 전통적인 블루 스테이트들이고 접종률이 낮은 곳은 대부분 레드 스테이트들인데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고 레드 스테이트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는 이 연방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는 흐름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접종률이 낮은 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곳들인가요? 네, 백신 접종률 완료율 최하위권 4곳이 모두 공화당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엘라바마와 미시시피가 약 33%고요. 알칸소주 35%, 와이오밍 3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어제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엘라바마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KIB 지사, 미시시피도 역시 공화당의 테이트 리브스 지사, 알칸소주 역시 공화당의 에이사 허친슨 지사이고 와이오밍주도 역시 공화당인 마크 고든 주지사가 재임 중입니다. 네, 이것을 미국 전체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인 겁니까? 네, 12일 기준 미국 전체 인구의 1, 2차 접종 완료율이 48% 수준인데 이들 공화당 주지사 재임 지역은 30% 초중반에 그치고 있으니까 제법 차이가 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런 통계가 우연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접종률의 차이가 난다. 이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93%는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앞으로 백신 접종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설문에서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49%만 백신을 맞았거나 앞으로 맞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에 긍정적인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중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 이 단지 바이든 정부에 대한 반감만으로 해석하는 것, 그 부분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보다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파우치 소장이 이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백신들이 긴급 승인, 지금 이머전시 어프로블만 받은 상태라 정부의 관련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는 요인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앞으로 이제 완전 승인이 나올 것을 자신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파우치 소장이 백신 접종에서 정치 문제를 배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 외에도 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1,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일정 시간 뒤에 추가 접종을 하는 이 부스터 샷에 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 CDC 등 관계 당국의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는데요. 파우치 네. 소장도. 하지만 그 단계에서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CNN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느 시점인지 실제적인 연구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파우치 소장은 얘기했는데, 네. 그 필요가 확인이 되면 관련 절차를 이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들이 한 번 더 백신을 맞을 가능성, 사실 지난주부터 공론화가 된 상태인데, 백신 제조사 파이자는 조만간 3차 접종의 효율과 안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를 하고 FDA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지난 목요일 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파이자 측의 발표 내용을 좀 더 요약해 주시죠. 네, 2차 접종 6개월 뒤에 세 번째 샷을 접종을 실시를 하면 항체가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다시 끌어올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베타, 델타를 비롯한 변이에도 그 효능이 입증됐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파이자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기아로 숨진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국제 구호 단체인 옥스팜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내용에 담긴 내용인데, 보고서는 지난해 굶주림으로 1분당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1명에 달했고, 기아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6배나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세계적으로 기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인구가 현재 1억 5,500만 명에 달하는데 지난해보다 2천만 명이 늘은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이 기아로 숨진 사람들의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으로 간주되고 있나요? 주된 원인은 역시 전쟁과 분쟁입니다. 굶주림과 관련된 죽음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전쟁과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밖에 기후변화나 코로나 대유행,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이 가져온 경제적인 충격도 수천만 명을 굶주리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라고 보고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해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아로 인한 사망자 발생률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을 훨씬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1분당 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기아 굶주림으로는 1분당 11명이니까 상당한 숫자죠. 예. 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아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 어딘가요? 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남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 등을 꼽았습니다. 예. 기아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이 이 전쟁과 분쟁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이 지역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기아가 계속 전쟁 수행독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도나 남아프리카, 브라질 같이 코로나 이 상황이 피해가 심각한 곳에서도 식량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 사회적으로 굶주림에 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나 피난민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굶주림에 더 고통받는다는 고 이제 보고서는 설명을 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여자아이들은
종종 제일 마지막에 음식을 먹거나 가장 적게 먹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이 거리가 먼 시장에 가거나 집에서 가족들이 굶주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이 보고서에서 권고됐나요? 심각한 기아 상황을 유발하는 분쟁을 중단하고 대신 구호기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다라고, 이제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